마법 전투 장면이 어떤 해리포터 영화보다 낫다. 영국의 한 영화 전문 매체가 한국 영화를 보고 남긴 말입니다. 처음 이 문장을 접했을 때 저도 잠깐 멈칫했습니다. 해리포터는 전 세계 수억 명이 열광했던 판타지의 교과서 같은 작품이니까요. 그런데 그 해리포터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은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2009년에 개봉한 영화 전우치입니다. 사실 이 영화 해외에서는 처음부터 심상치 않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개봉 전부터 미국의 IT 전문 매체 기즈모도는 전우치를 해리포터 스타일의 한국형 슈퍼히어로 영화라고 소개했고, 캐나다 몬트리올 가제트는 오만하지만 묘하게 매력적인 견습 마법사라는 표현으로 주인공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또 다른 매체는 조금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해리포터가 찰리 쉰처럼 살았다면 바로 이 영화였을 것이라고요. 한국판 해리포터, 해외가 전우치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단순히 이 별명이 아닙니다. 왜 전 세계 매체들이 하나같이 해리포터를 끌어다 이 영화를 설명하려 했는지, 그리고 결국 어떤 매체는 왜 해리포터를 넘어섰다고까지 했는지 먼저 전우치라는 영화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우치는 2009년 12월 한국에서 개봉한 판타지 액션 영화입니다. 감독은 도둑들 암살 등으로 잘 알려진 최동원 감독, 주연은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배우 중 한 명이었던 강동원이 맡았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조선시대입니다. 주인공 전우치는 도수를 쓸 줄 아는 젊은 도사인데 실력은 출중하지만 성격이 제멋대로에 허풍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신비로운 피리를 손에 넣게 되고 이를 노리는 요괴들과 얽히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선의 신화와 도술 세계관을 바탕으로 무술과 초자연적 능력, 로맨스와 코미디까지 한 편에 담아낸 작품입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관객 610만 명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고, 이 영화는 곧 해외에도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꽤 흥미로웠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영화의 제작비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약 1200만 달러, 하나로 150억 원 수준이었는데 해외 매체들은 이 예상 규모를 감안했을 때 완성도가 인상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영화 전문 매체 스크린 아나키는 CG가 대단하다, 그래도 추천한다는 평을 남겼고, 영국의 파이스트 필름스는 시각적으로 스타일리시한 블록버스터라고 표현했습니다. 러닝타임이 다소 길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락 영화로서의 완성도만큼은 인정한다는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건 영국 매체 너들리의 평가였습니다. 무술, 초자연, 신화, 로맨스, 코미디를 한 편에 훌륭하게 녹여냈고 시각 효과는 최고 수준이라는 표현이었는데, 심지어 어떤 리뷰어는 거대 괴물이 등장하고 마법사가 날뛰는데 그래도 끝까지 재미있게 봤다는 솔직한 감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장르를 한 편에 담아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산만해지기 십상이거든요. 그런데 해외 매체들이 공통적으로 꺼낸 단어가 있는데 바로 블렌딩, 즉 잘 섞여 있다는 표현으로 장르가 충돌하지 않고 하나의 영화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오락 영화가 쉽게 가지기 힘든 완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해외에서 어떻게 알려지기 시작했을까요? 전우치는 국내 개봉 직후인 2010년 해외 영화 전문지 스크린 데일리를 통해 9개국 선판매가 성사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선판매란 영화가 정식으로 배급되기 전에 미리 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말하는데 9개국이라는 숫자는 당시 한국 영화로서는 결코 작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개봉 당시 코리아 중앙데일리 영문판은 이 영화를 스타일리시한 영웅으로 다시 태어난 한국의 마법사라고 표현하며 해외 잠재력을 주목했는데 실제로 그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전우치는 DVD와 블루레이로 해외에 정식 출시되면서 더 많은 관객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해외 매체들의 리뷰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중 미국의 호러 전문 매체 호러 DNA가 남긴 표현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를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영화라는 평가였는데 조선시대 도사가 현대로 넘어오는 시각적 배경의 전환, 요괴와 인간이 뒤섞이는 세계관, 그 안에서 펼쳐지는 여러 인물들의 서사가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를 훨씬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해외 반응에서 빠질 수 없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연 배우 강동원입니다. 영국 매체 헤이유 가이즈는 강동원의 연기를 별도로 짚어내며 호평했는데
허풍스럽고 제멋대로이지만 묘하게 눈을 뗄 수 없는 캐릭터를 설득력 있게 소화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한 영화 리뷰 매체는 전우치라는 캐릭터를 두고 마법사의 임무는 약자를 돕는 것이라는 표현을 남겼는데 허풍스러운 외면 뒤에 결국 약자의 편에 서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코미디 캐릭터와는 결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영화를 본 해외 관객들은 어떤 반응을 남겼을까요? 전문 매체의 평가가 아닌 직접 영화를 보고 느낀 감상을 남긴 일반 관객들의 이야기입니다. 2014년 미국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전우치를 본 한 해외 관객의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귀엽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액션으로 가득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다. 5점 만점에 4점이라는 점수와 함께 남긴 이 짧은 감상은 긴 설명 없이도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전우치의 스타일을 두고 홍콩 영화 샤오린 샤커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유머와 액션이 뒤섞인 독특한 감각이 그만큼 인상적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로튼토마토에 남겨진 관객 리뷰도 눈길을 끕니다. 내가 본 최고의 한국 영화다. 엄청나게 재미있고 CG가 다소 촌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배우들의 연기가 그것을 충분히 덮는다. CG에 대한 솔직한 지적도 있었지만 결론은 최고의 한국 영화였습니다. IMDb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전개가 빠르고 흥미진진하고 정말 웃기다. 올해 본 영화 중 손에 꼽을 만하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국적도 다르고 영화적 취향도 다른 관객들이 비슷한 감상을 남겼다는 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반응은 영화 리뷰 플랫폼 레터박스드에서 나왔습니다. 한 관객은 전우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 블록버스터 중에서도 보기 드문 작품이다. MCU 스타일의 슈퍼히어로 서사에 유럽 코미디 특유의 감성까지 담겨 있다. 영상 앞부분에서 해리포터와 비교됐던 영화가 이번에는 마블과 나란히 놓인 겁니다. 한국의 도사 이야기가 세계 최대의 슈퍼히어로 프랜차이즈와 같은 선상에서 언급됐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전우치가 해외에서 어떤 위치로 받아들여졌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콘텐츠 전문 리뷰 플랫폼 마이드라마 리스트에서도 전우치는 10점 만점에 8점에서 9점대의 평가를 꾸준히 받고 있으며 무술과 액션을 좋아하는 팬이라면 완벽하게 만족할 영화라는 표현처럼 장르 팬들 사이에서만큼은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흥미로운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외국인 유튜버는 2023년 리뷰 영상에서 이 영화가 나를 한국 영화의 세계로 이끈 첫 번째 작품이었다고 밝혔고 2026년에 올라온 리뷰에는 속편을 기다리고 있다는 댓글이 여럿 달렸습니다. 개봉한 지 16년이 지난 영화에 여전히 속편을 바라는 해외 팬들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2009년에 개봉한 영화 전우치를 해외가 어떻게 바라봤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해리포터와 비교됐고 마블과 나란히 언급됐으며 샤오린 샤커를 합쳐놓은 것 같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교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작품들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전우치가 해외에서 폭발적인 흥행을 거둔 작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흥행 숫자가 아닙니다. 16년이 지난 지금도 해외 팬들이 이 영화를 꺼내보고 리뷰를 남기고 속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의 신화와 도수를 바탕으로 만든 한국의 이야기가 언어도 문화도 다른 해외 관객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오래 남아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 콘텐츠가 가진 힘의 본질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도기자였습니다. 전우치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신화 속 인물이 현대로 넘어와 활약한다는 설정, 제멋대로이지만 결국 약자의 편에 서는 주인공,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이야기가 전 세계 어딘가의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는 작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 벅차지 않으십니까? 한국 콘텐츠의 저력은 거창한 제작비나 화려한 마케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을 이어온 이야기의 힘, 그 안에 담긴 정서와 철학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에 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도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